김태효 차장이 좀 1년 만에 경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로 진술 확인됐는데 이제 해병대 수사 방향이나 이차 판단에 영향을 좀 정황 좀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IP 경로 설에서 설이 떨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진술한 사람이 셋인데 이렇게 복수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해병 순직 2주기를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다시 최해병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9일이 이제 최수근 해병의 이제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책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걸음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혁신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위가 인적 쇄신의 칼을 빼들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질지, 왜 쌍권은 빠졌는지 여러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수사단장이 VIP 경로 설에서 설을 떼고 사실로 규명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벌써 3명째 경로 설이 아니라 경로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거취를 결정해라, 직접 밝혀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1차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예. 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 4명을 콕 집어서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거취를 밝혀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거취를 밝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의원직 사퇴입니까? 아니면 차기 총선 불출마입니까? 당직 사퇴입니까? 저도 이 거취를 밝혀라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단순히 어떤 책임론, 정치적인 책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탈당을 할 수도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다음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와 그리고 거취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말은 굉장히 센데 그 거취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왜 4명이 1차의 어떤 명단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8가지의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때는 보면 이른바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개파와 불문한 상태에서 사실상 보면 적어도 최소한은 당의 반 이상의 의원, 많게는 모든 의원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책임을 얘기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쇄신 대상을 좀 구체화해라, 누구냐.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련의 어떤 행사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와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는 그 어제 있었던 일정을 포함해서 뭔가 좀 구체성 있게 본인의 혁신안을 힘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른바 살생부 명단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당내에서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혁신의 내용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두 개라도 공감대를 통해서 하나라도 관철시키면서 당의 변화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 입장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를 치십시오.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원회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 당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하나씩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견 수렴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의원은 아직 입장이 안 난 것 같고요. 이 4명의 의원의 공통점이라면 제가 기억나는 건 한남동 관저 앞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1차 대상으로 4명을 탁 찍어서 발표했을까요? 저는 뭐 단적으로 생각나는 게 어제 리셋코리아의 그 토론회 예. 전한길 강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조기 대선 패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찐윤 그리고 윤 어겐 그리고 과거가 소환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화 쇄신과는 멀리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희숙 혁신위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장 부인하고 저항하고 있는 분들이 4명을 콕 예. 찍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의 모두 발언에서 항상 혁신위의 그런 혁신적인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경원 의원도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하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리셋코리아의 토론회 어제 오늘의 주최자이기도 하고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그런 혁신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4명을 1차 쇄신분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혁신이라고 해봤자 한 달 정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뭐 당내에서의 입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신껏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메시지는 2차 쇄신분, 3차 쇄신분 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것에 저항하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구태 정치인이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언더 찐윤 분들도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인적 청산 대상자로 발표를 했고 2차, 3차, 4차 쭉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결국은 비대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인적 청산 대상자 1호로 꼽혔는데 결국 비대위에서 다 결정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맞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응급 환자가 맞습니다. 인적 쇄신 너무 늦어서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점에서는 윤희숙 위원장이 한 발짝 나가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응급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 어떤 분 어떤 옷을 입은 분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윤희숙 위원장께서 실명을 밝힌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혁신위원장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희숙 위원장 역시도 과거에 지난 대선 때 저희가 후보자 교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퇴하라고 밝혔던 주요 당직자 중에 한 분입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만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어찌 보이면 저희가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실망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혁신을 해야 그 고통을 빨리 잊고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된 목소리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거취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4명을 선정을 우선한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거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후속으로 뭐 입장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발에 재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들의 공통점을 보면 앞서 제가 한남동 관저앞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다른 비판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접견도 금지가 된 상태인데요. 자필 편지를 써서 전한길 씨한테 줬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가 저희 방송 좀 시작하기 전에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산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예.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 거부하고 있고요. 일단 전한길 씨의 저 발언을 쭉 들어보면 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윤희숙 위원장이 4명을 꼽았나라는 게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시각에서 한번 풀이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듣겠습니다. 일단 전한기 씨의 저 영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를 들은 보수 지지층 중에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라고 지금 평을 했는데 편지 내용에 따르면 지금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마구 배포하고 있는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접견할 체력은 있고 지금 특검의 정당한 수사에 응할 체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거짓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들은 모두들 본인을 방어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은 수사에 응하면서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가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아예 수사 장소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은 모든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때 수사 장소에 나가지 않지 않았느냐,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런 나쁜 관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정 당국에서
인치를 어떻게든 해서 수사 장소로 끌어내서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을 하든 그거를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건강 문제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못 만나게 했다고 지금 악의적이라고요? 저 설명에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윤희숙 위원장이 방향 설정은 제대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게 과연 그 칼날이 과연 그 사람들을 정말 잘 도려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잘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지 방향 설정,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저는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도 듣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영남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 특히 영남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지역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도저히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정선거를 얘기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이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쩌면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방향성에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혁신의 방향성은 맞지만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전 과거처럼 혁신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걸 다 안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응급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성치훈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스탄과 만나려면 직접 특검의 수사에 응하셔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정치적 투쟁을 하시든 하시고 난 다음에 모스탄을 만나서 정치적 투쟁을 하셔야만 그나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지금 수사 대상자로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발은 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인사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겠죠. 근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예.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배당받아서 수사 중이다까지는 알려져 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스탄이라는 인물과 또 전직 대통령이 서로 손편지를 오늘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편지는 뭐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양측 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박정훈 수사단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3명이 VIP의 경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오고 또 다시 재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그날의 정황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쇠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분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차장, 익춘명 외교비서관, 왕윤종 비서관뿐만 아니라 예. 여러 김성훈 경호차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바꾸기가 이제 시작됐다. 김기환 사령관도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로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야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때까지의 그런 수사에 대한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솔직한 얘기로 인해서 감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진술을 저렇게 바꿔버리면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이게 진술을 사실상 전 자백이라고 보는데요. 예. 자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 계속해서 아니다, 경로하지 않았다고 말할 경우 사실상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는 불리함보다는 공범으로 오는 불리함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예. 때문에 사실상에 저는 자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자백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경로한 게 뭔 잘못이냐라는 뻔뻔함을 또 내세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종근 전 사단장이 그런 직접 지휘 체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뿐이다라는 아마 발뺌을 할 텐데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슴 장화,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왜 신지 않고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이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기존에 국회 나와서 했던 발언이나 아니면 다른 공개 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위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말 바꾸면 그걸 참작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수사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경로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건데 이 경로가 본질은 아닙니다. 경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가 어떻게 됐고, 예, 원래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9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환수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좀 흐리고 침소하고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낮추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경로서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했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상병의 죽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책임이 어느 선까지 돼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후자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최상병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경북 경찰청에서 그때 수사를 했고요. 예, 그때 본인들이 그냥 수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심의 수사를 통해서 수사심의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좀 힘들다, 그런 쪽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로설에 따른 압박 플러스 기존의 경북 경찰청에서 나온 수사 결과까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까지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새로운 증언 또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오는 쪽이 이른바 VIP, 당시 VIP에 가까이에 있었던 회의 참석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임성근 사단장의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박정훈 대령이 초동 수사에서 실제로 경찰에 이관할 때 내용을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많은 증언들이 이제는 새롭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이종호, 블랙펄 퍼스트 대표의 그런 개입이 없었는지, 윗선의 지시는 어디까지 있는 건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